중년 재혼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특히 50대 이상 중년층의 재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년 재혼의 성공률은 매우 낮다. 첫 번째 결혼보다도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지금부터 중년 재혼에서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이 특징들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의 재혼도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함정들이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주겠다. 중년 재혼의 실패율은 무려 70%에 달한다. 10쌍 중 7쌍이 다시 헤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초혼 실패율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왜 이렇게 높은 실패율을 보이는 걸까? 그 이유는 중년 재혼만의 특수한 함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의 연애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험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상처와 고정관념이 새로운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김모 씨 53세의 사례를 보자. 김 씨는 3년 전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다. 아내의 외도가 원인이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재혼을 결심했다. 지인의 소개로 비슷한 처지의 여성을 만났다. 서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말았다. 김 씨는 새 아내를 끝까지 의심했다. 전 아내의 외도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였다.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고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다. 새 아내는 그런 김 씨에게 지쳐갔다. 결국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김 씨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재혼에 나섰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부터 이런 실패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9가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과거 배우자와 비교하는 사람들. 중년 재혼에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배우자를 과거 배우자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비교를 한다. 요리 솜씨를 비교하고 성격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한다. 심지어 잠자리에서의 모습까지 비교한다. 전 남편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 전 아내는 저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다르냐? 이런 말들이 끝없이 나온다. 새로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모욕적인 일이 없다. 자신이 누군가의 대체제나 비교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리 잘해도 과거의 누군가와 비교당한다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특히 중년층은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 특정한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 무의식 중에 과거의 기준으로 새로운 상대를 평가한다. 하지만 새로운 배우자는 과거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경험을 했으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 맞추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과거 배우자의 장점만 기억하지 말고 단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배우자 앞에서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관계에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 셈법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중년 재혼에서 경제적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너무 계산적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일부 사람들은 재혼을 마치 비즈니스 거래처럼 생각한다.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만 관심을 갖는다. 사랑이나 감정보다는 경제적 이득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는 초기부터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캐묻는다. 은행 잔고를 확인하려 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려 한다. 심지어 자식들의 경제력까지 파악하려고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재혼 후에도 끊임없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다.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로 다툰다.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 문제로 싸운다. 상속 문제로 미리 걱정하고 갈등한다. 심지어 장례비까지 미리 계산해 놓는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늙어가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물론 경제적 문제를 아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조건보다는 인간적 매력과 가치관의 일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돈은 나중에 함께 벌 수도 있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바꾸기 어렵다. 셋째, 자식 문제를 방치하는 사람들. 중년 재혼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식 문제다. 양쪽 모두 이미 다 자란 자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하거나 새로운 가족 구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설득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재혼을 진행한다. 그 결과 재혼 후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진다. 성인 자식들이 새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한다. 심지어 재혼한 부모와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새 배우자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견디기 어렵다.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배우자의 자식들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하다. 결국 이런 갈등이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식 편을 드느냐 배우자 편을 드느냐의 문제로 발전한다. 성공적인 중년 재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식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식들을 설득해야 한다. 새로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자식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새로운 배우자가 그들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존의 가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추가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재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넷째, 과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 중년에 재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은 큰 상처를 남긴다. 배신감, 분노, 슬픔, 죄책감 등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다. 이런 상처가 새로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그리움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배우자에게 집중하지 못한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관계에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 조그만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과거 배우자의 상처를 치유해줄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한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배우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줄 수는 없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마음의 상처를 정리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그리움을 내려놓아야 한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를 잊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섯째, 독립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시기다. 이미 충분한 사회 경험을 쌓았고 나름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년들은 재혼을 하면서 이런 독립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린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한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정서적으로도 의존한다. 심지어 사고와 판단까지도 상대방에게 맡겨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재혼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한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포기한다. 친구 관계도 정리한다. 심지어 자신의 의견까지도 상대방에 따라 바꾼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 처음에는 자신을 따라주는 모습이 예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진다. 대화할 때도 자신의 의견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모든 결정을 자신이 혼자서 내려야 해서 책임감이 무겁다. 또한 너무 의존적인 사람은 매력이 떨어진다. 중년의 매력은 성숙함과 독립성에서 나온다.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을 때 매력적이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만 매달리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 성공적인 중년 재혼을 위해서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한 독립적이어야 한다. 물론 부부이니까 어느 정도의 의존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완전히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다. 여섯째, 성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 중년층은 시간이 없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 이제 나이도 많고 기회도 많지 않으니까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된다. 충분히 알지도 못하는 상대와 성급하게 결혼한다.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상대와 결혼을 결정한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다. 상대방의 진짜 성격이나 가치관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외적인 조건만으로 판단한다. 그 결과 결혼 후에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이 드러난다. 알고 보니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생활 습관이 맞지 않는다. 가치관이 충돌한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관계가 악화된다. 특히 중년층은 이미 고정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젊을 때처럼 서로 맞춰가며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잘 맞는 상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을 알아가야 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확인해야 한다. 평상시 모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힘들 때의 모습도 봐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만나봐야 한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시간 낭비가 더 크다. 일곱째, 체면과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년층은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재혼의 경우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이런 심리를 악용해서 겉모습만 화려한 상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의 진짜 가치보다는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만 신경 쓴다. 학력이나 직업 같은 스펙에만 관심을 갖는다. 외모나 패션 센스 같은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을 자랑거리로 여긴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은 결혼 생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매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차가운 사람과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 또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재혼 후에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한다. 다른 부부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갖는다. 생활비를 과도하게 쓰면서 허세를 부린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과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허영심은 오래 갈 수 없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 있지 않다. 둘이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체면보다는 실속을 추구해야 한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결혼을 해야 한다. 8째,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중년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 능력이다. 젊은 시절의 연애처럼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중년들은 소통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겨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남성들 중에는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들이 많다. 뭔가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끙끙댄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폭발하거나 갑자기 차가워진다. 상대방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대화를 나이트레이팅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만 여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는 소통 기술을 익혀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할지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중년 부부에게는 젊은 부부보다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점들을 대화를 통해 좁혀나가야 한다. 9째,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특징이 바로 현실 감각 부족이다. 중년 재혼은 젊은 시절의 로맨스와는 완전히 다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드라마나 소설 속 사랑을 꿈꾼다.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신들의 사랑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중년 재혼에는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노부모 부양 문제 등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을 통해 젊음을 되찾으려고 한다. 특히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상대와 결혼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허상이다. 나이 차이는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를 만든다. 체력 차이, 관심사 차이, 인생 단계 차이 등등. 이런 차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성공적인 중년 재혼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과 상대방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로맨스보다는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늙어갈 파트너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제 9가지 특징을 모두 살펴봤다. 과거 배우자와 비교하는 사람, 경제적 셈법에만 매달리는 사람, 자식 문제를 방치하는 사람, 과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 독립성을 잃어버린 사람, 성급하게 서두르는 사람, 체면과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이 중에서 당신은 몇 개나 해당하는가?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중년 재혼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이 9가지 함정만 피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중년 재혼에는 젊은 시절에는 없는 장점들도 많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심도 깊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의 황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성공적인 중년 재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